안녕하세요. 당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최창호 트레이너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손목 우리 모빌리티 드릴인데, 일단은 푸시업을 하시는 분들, 푸시업을 하고자 하는데 손목이 너무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푸시업이 손목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건, 일단은 손이랑 우리 발끝이랑 손으로만 지탱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론 네 개가 지지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손목에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몸의 중심을 앞쪽으로 많이 실어와야 되기 때문에 손목에 부담이 가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푸시업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손목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자칫 더 다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손목에 부담을 좀 덜 주는 자세에서 우리가 모빌리티 드릴들을 좀 할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은 점진적으로 나가셔야 돼요. 무게중심을 너무 한 번에 팍 실으면 오히려 우리 손목을 더 다치게도 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본인의 수준에 맞게끔 서서히 대신 꾸준히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손목이 강화되면서 우리 손목의 어떤 가동성, 모빌리티도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는 드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뭐 순서들이 쫙 있어요. 근데 일단은 뭐 네발기기 자세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자세. 자, 요 자세를 취할 겁니다. 요 자세를 취하고, 이러면은 아까 우리가 푸시업 하는 자세보다, 이게 푸시업 자세는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손목에 무게가 굉장히 많이 실리죠. 그래서 요 자세보다는 무릎이랑 우리 발끝까지 해서 우리 손목에 좀 부담이 덜 가게끔, 무게가 많이 실리지 않게끔, 이것도 좀 더 강화시키고 싶으면 완전히 앞쪽으로 더 밀고 나가도 되고요. 좀 약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약간 다리 쪽에다 좀 무게중심을 실으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완전히 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푸시업 할 때도 이게 우리가 이 팔을 외회전으로 토크를 준다 그랬죠. 역시 토크를 주면서 이 손이 접히는 부분이 정면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게 일단 포인트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혹시 이거 토크를 주는데 손목에 너무 부담이 많이 간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몇 분 있거든요. 근데 이 토크라는 건 본인이 갈 수 있는 범위까지만 가시고 너무 강하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팔이 안으로 돌아가는 걸 막아준다는 선까지만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너무 손목이 벌써 부드럽지 못한 상태에서 얘를 강하게 돌리니까 손목이 지금 비틀어져 버리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강화되어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무언가를 했을 때 제가 좋은 거를 드리고 싶지만 이 좋은 것조차도 어떤 사람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본인의 몸의 통증에 좀 귀 기울이면서 그걸 해주시면 아주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팔을 바깥쪽으로 살짝 돌린 상태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밀고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당기는 개념이라고 보시는데, 이런 건 보통 우리가 OKC 운동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손을 그대로 당기는 걸 지면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밀고 나가는 거 이제 CKC라고 하는데, 요게 좀 효과가 좋아요. 왜냐면 실제로 푸시업을 할 때는 손목을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실제 바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게중심을 약간 앞쪽으로 실어주면서 이 각도를 줄이는 겁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그럼 일단은 우리 이 안쪽에 있는 근육들, 안쪽에 있는 우리 뭐 터널 증후군 있는 분들도 여기 근육들 좀 스트레칭, 이 안쪽에 있는 근육들, 바깥쪽으로 있는 신근들 펴주는 근육, 손목을 피는 근육 신근, 당기는 근육 굴근. 그래서 우리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그 다음에 이건 테니스 엘보. 바깥쪽이 좀 타이트하신 분은 테니스 엘보, 안쪽이 좀 타이트하신 분은 골프 엘보. 그래서 요거는 약간 골프 엘보에도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동작은 손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되시는 분들만 뒤로 놓은 상태에서 팔을 바깥쪽으로 돌려요.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되지 않게끔 이렇게. 그 상태에서 이 손목을, 지금 손이 지금 뒤로 꺾여 있죠. 이 상태에서 뒤쪽으로 내가 몸을, 엉덩이를 뒤쪽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 10. 시간 관계상 10번씩만 보여드릴게요. 했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뒤집어요. 이렇게 반대쪽도 뒤집습니다. 이렇게 이게 모양은 이렇게 해도 비슷하긴 하지만 느낌이 또 완전 달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뒤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통증이 오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갈 수 있는 만큼 7, 8, 9, 10. 오케이, 됐어요. 그럼 여기가 굉장히 많이 느낌이 올 거예요. 자, 이번에는 또 약간 이제 특이하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쪽도 이렇게 들어가요. 이것도 내가 각도 나올 수 있는 선까지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역시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됐습니다. 풀어줬죠? 한번 이제 손목 틀어주시고요. 자, 이번에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동작인데 여기서 우리 주먹을 쥔다고 생각하시고 이 상태에서 너무 무게를 확 실으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서 천천히 할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게 한 동작이에요. 하나, 근데 손목 우리 제가 팔꿈치 접히는 부분 항상 정면 보라고 하죠. 둘, 셋, 넷.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셋.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손목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이제 근육들도 같이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손목이 움직임이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움직여요. 이렇게도 그죠? 요것도 이제 우리가 강화를 시켜야 되니까 주먹을 쥐고요. 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이해되셨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움직임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손목에 항상 발목도 그렇고 손목도 그렇고 한 방향의 움직임이 아니에요. 굉장히 3D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손목도 있지만 약간 이제 첨가적으로 이제 손가락도 조금은 해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제 이것도 들어주는 것도 필요한 거니까. 왜냐면 여기도 이제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됩니다. 손바닥 쪽도. 자, 손바닥 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이게 한 동작이에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다섯.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손가락 강화. 손가락 강화도 필요해요. 왜냐면 푸시업 할 때 이렇게 꼬집어야 되거든요. 살짝. 푸시업 할 때 제가 설명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스쿼트 할 때도 발가락 꼬집듯이 우리 푸시업 할 때도 이게 손을 살짝 이렇게 꼬집어서 이 손가락 지금 하얘진 거 보이나요? 이렇게 힘 빼면 이렇게 돼 있죠?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손가락 하얘지죠. 이게 이제 손으로 이제 그라운드를 꼬집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라운드 꼬집는 힘도 길러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풀었죠? 그러면 두 손을 가지고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한번 돌려주면 이게 지금 굉장히 3D한 움직임입니다. 이쪽으로 돌렸죠?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10바퀴 정도. 그 다음에 한 손 잡고 이렇게 돌려주시고. 그러니까 자꾸 움직이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푸시업 할 때 푸시업 하니까 통증이 있어. 뭔가 특별한 거를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자꾸 이 근육들을 쓰고 움직임으로 인해서 가동 범위를 만들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손목 모빌리티 드릴인데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모빌리티 드릴이라는 건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이걸 해줌으로 인해서 이제 푸시업을 했을 때 얘가 충분히 그 각도, 우리 그 푸시업 했을 때 이 손목이 움직여야 되는 각도에서 적응할 수 있게끔 미리미리 이렇게 그 동작을 먼저 해놓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도 혈액이 공급되겠죠? 그걸로 인해서 푸시업 할 때 여기 통증들이 좀 많이 사라지실 거예요. 단 처음에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너무 한 번에 막 좋아지려고 막 어거지로 막 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럼 오히려 인대나 건 이런 우리 결합 조직들은 결합 조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연부 조직이라는 뭐 근육 같은 애들은 스트레칭 되고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잘 돼요. 근데 인대, 건, 뼈, 관절 이런 애들은 회복되는데 오래 걸려요. 근데 결합 조직들을 너무 막 쓰게 되면은 걔네들은 회복도 안 됩니다. 왜냐면 혈액의 공급이 잘 안 돼요. 근육은 혈액의 공급이 잘 돼서 회복이 되는데 뭐 인대, 건 이런 애들 한 번 다치면 회복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천천히 점진적으로 적응해가면서 모빌리티 드릴 해주시면 나중에 이제 푸시업 했을 때 이 손목이 굉장히 강해져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푸시업뿐만 아니라 풀업 할 때 여기 힘 쓰셔야 되죠. 손목도 아그 힘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드릴만 좀 잘 하시면 이런 손을 가지고 하는 운동들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트레이너 바디메이크업의 최창욱 트레이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